안녕하십니까. 내후전과학학원 원장 최상욱 선생님입니다. 담당 과목은 화학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4년 예비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화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짧게나마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 번호가 개강 안내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막이 들어가겠지만 010-8920-6258입니다.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다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수업이나 업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화를 먼저 주시지 마시고요.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먼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공강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될 때 반드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2024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저희 학원 개강 안내문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제 수업에 대해서 반 시간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반부터 월요일 저녁반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날 오전반,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반, 금요일날 저녁반,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오전, 오후, 저녁 해서 토탈 10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간표는 개강 안내문을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요일날 오전 9시 반과 일요일날 오전 9시 반 요 두 반은 방학 동안에만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진행을 했던 학생들은 개학을 하는 순간 바로 저녁반이나 평일 저녁반이나 주말반, 토요일반이나 일요일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시간표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10개 반이 출발을 시키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학기 중에 되면 계속적으로 8개 반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반이 8개 반, 10개 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진도는 일단 똑같습니다. 진도는 똑같기 때문에 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좋냐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런저런 스케줄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행사가 있다든지 잠깐 몸이 좀 아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동일한 진도 반이 10개 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그러면 선생님 저 이번 주에 할머니 생신이라서 수업을 못 갈 것 같아요. 저 일요일날 저녁반에 갈게요. 그러면 저하고만 얘기만 되면 반을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중에 학기 중에 간다 했을 때 잘 다니다가 저희 시간표는 변화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주중 저녁반 수업과 주말에 있는 반 수업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기 중 같은 경우 가다가 내신 대비 기간이 되거나 하면 저희는 시간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어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원에서 학교별로 진행을 한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표가 내신 기간에 추가적인 수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 개개인별로 시간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일한 수업이 여러 개 반이 있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 저 이번 2달만 토요일날 오전반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저만 얘기만 되면 반을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근데 진도는 똑같은 반이고 똑같은 수업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은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반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강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중에 반이 있고 주말 반이 있는데 요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는 저랑 얘기가 되면, 학생이랑 얘기가 되면, 통보가 됐을 때 반 이동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반을 마감을 할 때 진짜 약간의 여유는 두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의 유도리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나 자주 시간표를 옮기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조금 옮긴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일단 개강 안내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수업 과정일 겁니다. 수업을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이제 개강 안내문을 딱 보시면 1년 과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그걸 보시면서 당황해 하십니다. 제가 설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동안 갑니다.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해서 1년 동안 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제가 이거는 저한테 수강생이 여태까지 들었던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10분 이상 아이들하고 농담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죽어라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가기에도 벅찹니다. 그 정도로 이제부터 2학년이 됐을 때 배우는 화학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과목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해야 되나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 거는 어머님들이 학원까지 보내시고 이제 2학년에 대해서 이과를 진행을 하면서 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의 일단 목표는 무조건 1등급입니다. 1등급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을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1등급을 위해서. 그러면 1등급을 제 수강생은 다 1등급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많은 아이들이 1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1등급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1등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의 이유에 의해서 2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약간 뭔 일이 있어서 3등급 학생들도 제 수강생 중에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1등급 아니면 2등급 거기가 제일 많고요. 3등급 학생들도 곧잘 있습니다. 4등급 이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화학원 기준입니다. 화학원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퍼펙트하게 저희 모토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몰라서 틀리는 건 없다. 그냥 다 안다. 다 아는데 실수해서 하나 틀리던지 우리가 마지노선을 잡는 건 실수해서 하나 틀리던지 아니면 이제 1단원과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다 보면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빡세지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실수해서 하나 틀리던지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제 찍었어요. 뭐 요 정도가 저희가 감당할 그 레벨입니다. 그 레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면 뭐 이 주변에 내신이 좀 빡센 학교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내신이 조금 센데요. 다 대비가 되나요? 일단 제 수강생 기준으로 워낙 좀 상위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내신이 조금 빡세다고 하는 운정고라든지 대진고라든지 뭐 주역고라든지 이 정도 레벨 이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학원 갔더니 뭐 우리 애가 완자를 하나 풀었어요. 뭐 수능 특강을 하나 풀었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제 어머님들 오셔서 우리 애가 뭐 대진고 다니는데 대진고 기출문제를 푸나요? 이 동네 기출문제 2, 3년치 다 풀립니다. 모든 학교 기출문제를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학교는 시험이 좀 빡세서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는데요. 제가 수업 교재 안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해설 강의 한 문제 한 문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기출문제도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어설프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 같은 걸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옆에 학원에서는 방학 특강으로 한 바퀴를 끝낸다는데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그 학원 가시면 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가도 할 게 많겠는데 진짜 할 게 많은데 정말 쉬지 않고 하고 해야지 거기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걸 8주 만에 만든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할 수 있죠. 겉핥기 책 읽어주는 거. 책 읽어주고 기본 문제 몇 문제 풀어주고 숙제 몇 문제 내주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들 책 검사하면 아 우리 애가 풀었구나. 아 우리 애가 한 바퀴 돌렸어. 그 한 바퀴 두 바퀴 이런 것에 의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설프게 10번 돌려봤자 어설픈 겁니다. 제 수업 말씀드렸죠. 전교권 애들 다 와 있습니다. 전교권 애들 다 와 있습니다. 걔네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딱 2주까지 진행을 하고 첫날 말을 하거든요. 니네는 바보가 아니다. 수업을 들어보고 나서 수업이 마음에 안 든다. 아, 이 사람 수업 못한다. 그럼 얘기를 하고 가라. 1원 한 장 안 빼놓고 내 100% 환불해 주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어머님처럼 뭐 제가 여기서 막 먹을 거 사주고 뭐 놀아주고 이런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걔네들은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이걸 너무나 잘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겨울방학 때 개강해서 종강할 때까지 상위권 애들 중에 나가는 애는 정말로 제가 150명, 160명 가르치면 개인적인 사정에서 나가는 애 매년 1명 아니면 2명 나옵니다. 저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나갑니다. 이유는 들을 게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간다라고 하면서 시간만 죽 때리고 애들이가 놀기나 하고 먹을 거나 사주고 이러면서 수업을 해갖고 1년 동안 가면서 수강료 받는다. 이러면 제가 사기꾼이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은 그걸 다 압니다. 뭔가 배울 게 있으니까 듣는 거겠죠. 그거는 어머님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강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매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가르쳤을 때 그건 선배들이 벌써 입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는 게 어머님들 입장에서 아니 1년 동안 간다고? 이런 생각을 초반에 하실 수 있는데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전반적인 커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화학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있습니다. 그냥 정확합니다. 화학은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2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3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 4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 화학원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어느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끔 제가 한 17개, 18개 학교 정도를 컨트롤하는데 그 중에서 1년에 한 학교 정도가 소단원 하나 정도 우리 학교 조금 더 나가요. 요 정도 빼고 나면 진도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학교별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뭐 운전고반을 따로 하나요? 뭐 대진고반을 따로 하나요?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수준은 그 이상으로 수업을 모든 레벨을 다 맞춰놓기 때문에 학교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도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교별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그럼 일단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있는데 강약이 다릅니다. 화학은 1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어디 가서 정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제 여기서 세부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 반응식, 몰농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가뜩이나 조금은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과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맛이 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해야 됩니다. 이걸 방지해야 됩니다. 제가 매년 학생들하고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요. 야,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몇 명 신규생 들어올 거 같니? 매년 40에서 50명 들어옵니다. 40에서 50명. 제 수업만 1학기 중간고사 딱 끝나서 5월달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40에서 50명이 들어옵니다. 그 친구들은 뻔하죠. 중간고사를 망쳤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럼 좀 물어보겠죠. 너 어떻게 알고 왔니? 엄마가 다 수소문 해봤는데 여기래요. 이 학원 가야 된대요. 뭐 친구들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몰랐는데 여기 학원 원장님 수업 지랄쌤 수업 듣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왔어요. 이런 애들 어떻게 공부했니? 인강 봤어요. 대학생 과외했어요. 옛날에 해서 안 해서 인강보다 망했어요. 못 봤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어렵고요. 여기서 맛이 가면 1년 내내 힘듭니다. 저도 자식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꺾인다고 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나 똑같은데 1학기 중간고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까지 준비하는데 4달 걸립니다. 4달. 이제 이러면 어머니들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1단원을 4개월 동안 한다고? 겨울방학 스타트 걸어서 1학기 중간고사 할 때까지 1단원만 합니다. 화학원 전체 공부량 중에서 1단원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1단원이 큽니다. 그 정도를 해서 4달 동안 해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기본 정말로 꼼꼼하게 전 아이들한테 첫 시간에 얘기합니다. 니네가 어디서 화학 수업을 어떻게 듣고 왔든지 간에 선생님은 다르게 수업한다. 내 수업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극상까지 다 잡을 자신 있습니다. 저희 모토는 그겁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극상 난이도까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심화 강의를 나갑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듣도 보도 못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면서 극강 난이도, 극강 심화를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까지 숙제나 이런 걸 통해서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걸 다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교재 중에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두인나우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제 문제집이. 그거를 또 돌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중단원이 끝날 때부터 매주 테스트를 보면서 애들을 뒤에 걸 복습을 시켜가면서 앞에 있는 거 심화 내용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퍼펙트하게 아이들의 감을 끝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잘 보고 나면 1학기 성적은 중간고사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게 되면 1학기 기말고사를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실 때 2달 동안 2단원이 준비가 되나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2달 동안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2단원이 1단원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1학기 성적은 중간고사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에서 일단 선빵을 날려놓고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 져서 1학기 성적을 마무리 지게 됩니다. 그럼 2학기를 넘어가게 되면 3단원과 4단원이 있는데 3단원은
제일 쉽습니다. 화학원 중에서. 4단원이 어렵습니다. 또 4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되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방학 끝날 때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4단원 내용을 먼저 나갑니다. 4단원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을 그때 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단원 내용을 먼저 하게 되고 2학기 시작할 때쯤 돼서 3단원을 칩니다. 3단원을 그때부터 쳐서 가능한가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가능합니다. 제 수강생 중에서 2023년 기준으로 어떤 학교는 100점, 제가 가르친 애가 7명인데 그 중에 6명 100점, 어디는 10명인데 8명 100점. 2학기 중간고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정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말로 100점이 널립니다. 그거는 학생들한테 다 뭐 조사해보시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거 딱 해서 집중적으로 엑기스에게 갖고 2학기 중간고사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가는데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2학기 성적은 또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말고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도 4단원에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앞에 거 복습을 하면서 어려운 내용 들어가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치면 2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끝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1년 동안 움직여가는 케이스인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빡세게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4달 동안 1단원만 간다고. 그래봤자 12주입니다. 근데 3시간 동안 12주 간다는 게요. 할 게 그 정도는 돼요. 어머님 정말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조금 빨리 나간다 그러면 한 3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3달 걸려서 아이가 중간고사를 망쳐서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쳐서 1년 내내 화학에 자신감이 없고 1학기 성적 안 나오면 2학기 성적 애들이 관리 안 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되면 기말고사를 넘어갈 때 아이가 나는 중간고사 못 봐서 기말고사 잘 봐도 극복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저앉기 시작하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위해서 4달을 달린다고 하는 게 어디 가면 2달인데요. 그럼 2달 그거 버셔갖고 성적 포기하실 건가요? 전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성시켜서 성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아이가 거기서 자신감을 찾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면 언제 끝나요? 어디 가면 언제 끝나요? 몇 바퀴 돌려요?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10바퀴 돌려봤자 어설픈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간다는 이 커리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중학교 때나 통합과학이나 통합과에서 1년 동안 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과학학원 처음 오시는 경우에 아니 과학을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또 그것도 있습니다. 내신도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수시 입장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수능을 볼 때 화학원을 본다 그러면 2학년 때 정말로 수능 준비에 80~90%는 다 끝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로 꼼꼼하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기출문제 다 풀린데도요. 저희 애들 다 풀려요. 1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전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네가 고3보다 세다고. 1단원은. 2단원 딱 시험 보고 나면 전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2단원은 니네가 고3보다 세다. 고3보다 셉니다. 제 애들이. 2학년 애들이. 그럼 고3은 뭐예요? 고3은 전범위가 셉니다. 전범위가 누적이기 때문에 전범위가 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1년 커리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뭐 어거지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정말로 일산에 들어와서 강의한 지만 한 10년, 11년, 12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랜 동안 만들어내서 안정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 다 관리했고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의대 뭐 다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을 그렇게 따라와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간다는 게 너무나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이라 해서 특강이라 해서 막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일주일에 3시간 기준으로 화학원 기준으로 1년 동안 꾸준하게만 보내주시면 그 안에서 모든 건 완성이 됩니다. 제 애들은 탈렉상 애들이 1년 동안에 다 해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다닙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알 거고 아니면 선배 이렇게 먼저 저한테 배웠던 부모님 그러니까 다른 뭐 언니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거지로 질질질 끌고 나가는 1년 커리가 아닙니다. 빡세게 정말로 밀도 있게 나갔을 때 1년 걸리는 커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반입니다. 분반. A반, B반.
이제 이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물리하고 화학이 일단 스타트를 걸 때부터 A반, B반으로 나눠지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는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는 분반이 이루어집니다. 생명과학도. 그럼 일단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학원 분반이니까 제가 화학이니까 화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큰 거는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일단 겨울방학 때 스타트를 걸 때는 제가 모든 학생을 컨트롤합니다. 모든 학생을 제가 가르칩니다. 화학원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이제 1월 달에 한 달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B반으로 그때부터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 B반이 형성이 돼서 B반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B반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3월 달이 되면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B반으로 또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넘어가고 일단 큰 기점을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또 B반으로 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B반으로 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틀이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좀 B반으로 보내야겠다 싶은 친구들은 B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화학에서 A반과 B반을 나누는 근거는 일단 테스트가 일단 가장 우선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하고 아이가 수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결석이 잦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고려를 해서 B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화학은 B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가 수업이 아무래도 조금은 상위권, 중상, 상위권, 극상위권을 포커스를 잡고서 저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했을 때 조금 못 따라온다든지 조금 많이 버거워한다든지 아이가 힘들어한다든지 그게 이제 성적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을 따라오는데 조금 힘든 케이스, 어려워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B반으로 전반을 시키게 됩니다. B반은 아무래도 소수 그룹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저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조금 많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B반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컨트롤, 개인적인 관리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B반으로 가서 B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B반에서도 정말 잘한다. 그러면 A반으로 뭐 중간이나 기말이나 시험을 잘 봤을 때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일단 B반 수업은 제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나중에 가서 원장님 수업을 들으려고 갔는데 왜 우리 애는 B반이라서 원장님 수업을 못 듣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반을 가게 될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드리고 나서 B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이 B반에 갔을 때 훨씬 더 이 학생 입장에서 괜찮다.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인원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컨트롤이 보살핌이 더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코칭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학생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오는 것보다 B반에 가서 꼼꼼하신 선생님, 젊으신 선생님한테 케어를 받으면서 진도를 빼거나 했을 때 그게 효과가 더 좋다 싶은 친구들은 그래서 B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A반은 제가 맡게 되고요. 1년 동안. B반은 다른 화학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거는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할 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수업을 하면서 넘겨야지 이 학생이 나중에 제가 원장으로서 이 학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어차피 전체 학생을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학생을 제가 가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B반에 가서도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 B반 담당 선생님하고 제가 계속적인 얘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뭔지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달 동안 좀 가르쳐 본 상태에서 분반을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 학생은 조금 이쪽으로 가는 게 효과가 더 크겠다. B반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효과가 더 크겠다. 이런 학생들은 B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이 일단 기준이고요. 제 수업이 기준이고요. 제 수업보다는 B반에 가서 조금 더 케어를 받는 게 훨씬 더 학생한테 좋겠다. 이런 친구들을 B반으로 선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화학원 전체 수강생 중에서 A반 인원이 보통 처음에는 제가 다 가르치겠죠. 1월 달에는. 근데 이제 2월 달 넘어가면서 조금씩 B반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반 인원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B반 인원이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A반하고 B반인데 거기는 분반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A반이 20%, B반이 80% 정도를 먹게 되는데 거기는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A반 선생님이나 B반 선생님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물리원에서는 A반을 반 구성의 기본 원칙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애들 극소수를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A반, 그러니까 물리원에서는 전체 물리원 수강생 중에서 많이 잘한다. 얘는 조금 물리 쪽에 조금 많이 잘한다. 뭐 상위권 애들 많으니까 그런 애들을 뽑아서 A반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고, 화학원은 제 수업이 A반이 기준인 상태에서 그래서 아이가 제 수업을 조금 어려워하고 B반에 가서 듣는 게 조금 좋겠다. 이런 친구들을 B반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리원에서 A반이라는 타이틀과 화학원에서 A반이라는 타이틀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B반을 가는 학생들이 무조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이가 꼼꼼하게 케어를 해서 이게 더 낫겠다.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에 의해서 B반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A반에 있다고 그래서 뭐 적입니다. 뭐 큰 적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심화 극강까지 쭉쭉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따라올 의지가 있다. 자기가 공부할 의지가 있고 성실하다. 이러면 A반에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시키는 거 요 정도만 따라와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분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잘하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 수강생 안에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동영상에서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잡고 제가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상위권, 중상, 이상 레벨, 극상까지 여기를 스펙트럼을 두고 A반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반, B반, 분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겨울방학 개강할 때는 그냥 들어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분반이 이루어진다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OMR로 자동으로 채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본 후에 OMR 카드를 내게 되면 이 OMR 카드에 대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학생들 채점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성적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때 어머님들은 이제 거기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로그인을 하시면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그 OMR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봤던 테스트의 모든 성적은 지난 성적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갖다가 자동화되고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다는 거는 수업 진도가 꾸준하게 나가서 매주 시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 달에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당연한 거고요. 처음에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2주 정도까지는 테스트가 없습니다. 진도를 나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가 거의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2번, 2회 이상은 무조건 있고요. 3회에서 4회까지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게 이제 분반이라든지 학생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생각보다 많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게 되고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됐을 때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성적표로 발송이 되는데 그 성적표에는 등수라든지 아이의 100분위 점수라든지 전체 총 응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걸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수업에서 화학 수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조금 지금 버거워하는구나.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테스트 입장에서 성적 처리 입장에서 어머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을 게 제 수강생이 거의 매년 고등학교 학년 제가 가르치는 학생만 거의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꾸준히 1년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B반으로 보내는 친구들 말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한테 성적표를 보낼 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부탁을 드릴 게 제 애들 중에서 잘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학교에서 전교권 학생들의 많은 부분이 제가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등수 나오는 거랑 제 반 안에서 등수 나오는 거랑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과학은 뭐 1등인데 아니면 우리 애가 학교에서 과학은 5등 안에 드는데 왜 여기 지랄쌤 수업, 원장님 수업을 들으면 요 안에서 막 30등을 나오고 40등이 나오고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거는 이 동네에서 잘하는 애들이 제 수강생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애들 중에서 상위 한 30등 안에 들어가면 거의 1등급 보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30등, 40등이 나와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정말 이 동네에서 잘하는 애들이 거의 다 모여있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입니다.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30등, 40등? 와, 우리 애는 정말 그 등수는 용납이 안 되는데 제 수업 안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등수가 학교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상위권 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층이 두텁다 보니까 이 등수가 나갔을 때 이 등수 한 등수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아 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뭐 1등을 했어. 다 맞았으면 1등이겠죠.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실수를 하거나 해서 한 2문제 틀렸어. 그럼 막 70등, 80등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애가 큰일 났구나. 이거 70등, 80등에서 어떡하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이 몇 명 얻고 이런 난이도가 조금 있는 테스트를 봤을 때도 우리 애가 지난번에 뭐 5등을 했는데 이 수업 안에서 근데 이번에는 30몇 등을 한다. 5등이나 30몇 등이나 잘하는 거 맞는 겁니다. 제 애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등수가 학교에서는 소위 말해서 5등 했다가 30몇 등을 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일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제 수업 안에서는 그 정도 유도리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조금 상위권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성적표를 발송하고 이랬을 때 학생 애들은 그걸 알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 했고 이번에 약간 뭐가 있어서 하나를 틀려서 몇 등 정도가 나왔어. 이걸 아이들은 아는데 어머님들이 그걸 갖고 너무나 심각하게 등수 개념에 의해서 받아들이셔서 뭐 아이랑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이가 등수가 좀 많이 밑쪽에 있다. 계속 꾸준하게.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구나. 그때쯤이 되면 제가 상담 전화도 가고 하겠지만 요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애가 그냥 어느 정도 잘 가고 있구나. 우리 애가 중간 정도 성적대서 있지만 여기를 지금 턱걸이로 못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 애가 조금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학생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숫자가 등수가 딱딱딱 찍히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너무나 그쪽에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리 좀 부탁을 드리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학생 애들이 워낙 주변에서 정말로 잘하는 애들은 많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워낙 제 수업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 안에서 학원 안에서 어느 정도 경쟁만 되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등급 1등급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등수하고 제 학원 내에서 테스트 본 성적하고 요거는 조금 다르다는 거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테스트를 보고 저는 문제지도 걷습니다. 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OMR 카드도 같이 걷고요. 그 다음 주에 다 본인이 시험 봤던 거 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 그 자동화 시스템에 좋은 게 뭐냐면 학생이 시험을 보면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럼 오답 노트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틀린 문제 프린트가 자동으로 뽑아 나옵니다. 자동으로 뽑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전주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주에 학생이 봤던 문제지하고 문제 프린트 거둔 거 하고 그리고 학생의 성적표. 근데 이 성적표가 오답 프린트가 나갈 때 표지가 성적표입니다. 표지가. 그래서 표지 성적표를 딱 넘기는 순간 본인이 만약에 5문제를 틀렸다. 그럼 틀린 문제만 정확하게 5문제가 나온 프린트 뒤에 답까지 있는 프린트가 개인별로 따로 나갑니다. 개인별로. 그리고 이제 100점 맞은 친구들은 오답이 없거든요. 틀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성적표 한 장만 나갑니다. 그래서 성적표 한 장에 이제 본인이 봤던 시험지 해갖고 그 다음 주에 개인별로 다 배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는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를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제 간혹 보면 아이들이 워낙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반이 여러 개 반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다 참석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오늘 갑자기 좀 아파갖고 다른 날 와야 되는데 그날도 뭐 학원 스케줄이 좀 아이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다른 학원이 있어서 못 와요. 그러면 이제 끝끝내 수업을 학원 수업을 못 듣게 되면 인강 보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이게 인강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로그인을 해갖고 들어가면 제가 수업하는 수업이 모두 다 거기에 돼 있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나이 공부방에 가서 하면 강의가 쫙 있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강의가. 그럼 클릭을 하면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돌면서 배속 조절도 되고 누가 언제 어떻게 봤는지 그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석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뭐 스케줄이 너무나 꼬여서 못 온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없긴 한데 그러면 인강 보충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 보충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충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제가 학생이 안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두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인강을 보게 됐을 때 인강까지 보게 됐을 때 뭐 자료라든지 그 전주에 나갔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석생에 한해서 저희 학원의 그 데스크 앞쪽에 보면 벽면에 이렇게 아이들 프린트를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학생 이름과 학교를 써서 제가 뭐 숙제 프린트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수업이 이제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게 되는 거는 그 수업이 동일한 수업이 끝난 날 그때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학생이나 결석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 올라오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석생이 많은 게 아니라서 결석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프린트를 다 준비해 놓고 학부모님과 학생한테 문자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를 항상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그인해서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 프린트는 학원에 준비해 놨으니까 학원 오픈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 문자를 다 드리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솔직히 결석생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무조건 학원 수업이 우선인 거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보충, 동영상 강의 보충, 학원 홈페이지를 통한 보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메인 교재는 여기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알약책이라고 하는 책이 되고요. 이게 제 수업의 메인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서 여기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과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못 알아들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 요 교재 알약책이 메인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 동안 쓰게 되는 교재가 되고요. 내심 기간이 되면 이제 2학년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 이런 거 한 개 정도 풀고 이래서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고3, 고2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숙제나 학원 내에서 테스트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중 문제집은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재 형태로 나오는 게 내신 기간이 되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4번의 시험이 있는데 두인나우 책이라고 그래서 이게 매년
버전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4권이 있습니다. 이건 2023년 버전이고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그래서 토탈 4권이 있는데 요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국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딱 모아놓은 겁니다. 시중에 보면 뭐 자이스토레라든지 마더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출판사에서 좀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추려내서 문제를 추린 건데 제가 준비한 이 두잇나우 책이라고 하는 1권, 2권, 3권, 4권은 거의 2,000문제 가까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문제집에 대한 모두 문제, 거의 2,000문제 가까운 모두 문제 해설 강의가 각각 모두 촬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한테 이 모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이제 질문방이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남기겠지만 자기가 이거 공부를 하다가 저 시간이 너무나 늦었다.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학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보던 PC로 보던 여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클릭해서 그냥 해설 강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교재는 알약책이라고 하는 책이 수업 시간에 나가는 책이 있고 내신 기간이 되면 두잇나우 책이라고 해서 1권, 2권, 3권, 4권 이제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 이게 내신 대부의 마지막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중문제집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풀리게 되고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전에 소화를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3학년 기출문제, 2학년 기출문제로 마무리를 확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일단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교재는 추가로 그때그때마다 나가는 교재가 있고요. 메인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는 한 권이다. 그리고 이제 필기하는 노트가 필요한데 노트는 학원 안에 정식이 업적에 저희 학원 노트는 무한정 공급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서 쓰면 되기 때문에 학원 노트를 쓰던 아니면 자기가 이쁜 노트를 준비해서 그냥 화학 노트를 사용을 하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